호르무즈 해협에서 불타는 나무호. 왜 우리 정부는 침묵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란 송금의 진실과 은폐된 안보 위협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 팩트체크입니다. 지난 2026년 5월 8일 발생한 나무호 피격 사건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해상 사고를 넘어 외교 참사와 배우설 은폐 논란까지 오늘 그 미스터리 3가지를 완벽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는 공격 주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가 피격됐지만 이재명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범인을 지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자폭 드론의 파편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몇 퍼센트가 이 호르무즈 해역을 통과할까요? 정답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정부가 이란에 보낸 돈이 결국 우리 배를 공격한 드론으로 돌아왔다는 주장인데요. 이른바 이란 배후설을 정면으로 제기한 겁니다. 장 의원의 주장은 구체적입니다. 과거 동결 자금 해제 결정이 이란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가 이번 나무호 피격이라는 논리죠. 하지만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도 이 발언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권 내부인 주광덕 등 일부 인사들조차 장동혁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외교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경솔한 발언이라는 이유인데요.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 의원의 발언이 필요한 안보 경고일까요? 아니면 외교적 참사를 부르는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건을 원인 미상의 사고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회 외통위에서 정부의 은폐 의혹을 팩트체크하며 피격 주체를 밝히지 못하는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사건 당일 뉴스다이브 보도에 따르면 나무호는 정상 항로를 운항 중이었으며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격 형태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특정 세력의 수법과 일치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 속도입니다. 피격 직후 군 당국의 조치가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외교 참사라는 프레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직결된 문제인데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 걸까요? 아까 드린 퀴즈의 정답!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량은 전 세계 물동량의 약 20%에 달합니다. 장동혁 의원이 주장하는 돈이 드론으로 돌아왔다는 프레임의
실체를 들여다봅시다. 실제로 이란은 최근 드론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고 이를 주변 분쟁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이 한국에서 나간 돈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과정에서 진실이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여권 내부의 복잡한 수싸움도 주목해야 합니다. 주광덕 등 여권 중진들이 장동혁 의원을 공격하는 배경에는 차기 당권이나 공천권 다름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보 이슈가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죠. 안보에는 여야가 없어야 하는데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대본을 정리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스터리, 남우호의 항로 이탈 여부입니다. 일각에서는 남우호가 이란의 영해를 침범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선사 측은 모든 데이터가 공해상 운항을 증명한다고 반박합니다. 정부가 항적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항적 데이터 공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비공개 상태입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세 번째 미스터리는 생존 선원들의 진술입니다. 일부 선원들은 폭발 전 상공에서 윙윙거리는 엔진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자폭 드론의 특징인데 왜 정부는 이를 공식화하지 않을까요? 과거 2021년에도 비슷한 선박 납포 사건이 있었죠. 그때와 지금의 대응을 비교해보면 정부의 기조 변화가 뚜렷하게 장동혁 의원의 사퇴를 압박하는 여권 내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박민식 등 주요 인물들의 지지율 변화도 이 사건과 맞물려 요동치고 있죠. 정치권은 이미 남우호 사건을 내년 선거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드러낸 제2의 연평도 사태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까지 검토 중입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연평도 수용소 현장 방문 등 강경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방 속에 정작 중요한 남우호 선원들의 안전과 피해 보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분노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잠시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나무호 같은 대형 화물선의 길이는 보통 축구장 몇 개 정도일까요? 사건의 본질을 다시 짚어봅시다. 이란에 보낸 돈이 드론으로 돌아왔다는 주장은 아직 개연성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개연성을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장동혁 의원이 사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이번 사건이 한국 안보의 구멍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될까요? 국제사회의 시선도 차갑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모호한 태도는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혹시 주변에 해운업이나 중동 관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번 사건 이후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댓글로 생생한 증언을. 결론적으로 나무호 피격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중동 정책,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인 안보 위기입니다. 장동혁 의원의 사퇴 논란은 그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공격했는가를 넘어 왜 우리 정부는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정치적 고려가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무호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그리고 장동혁 의원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저희 채널에서 계속해서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부의 이번 대응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란의 드론 기술 실체에 대해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